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는 손을 들어주시고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익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제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정주, 농업부서장 윤성근, 특산정책과장 김권호, 농촌사회과장 조수환, 기술보호과장 서동남, 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농업기술센터 소속 증인 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외 부사장께서는 퇴실하시어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총 4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미양면 후평 마을 만들기, 갈전, 분토, 그다음에 원곡면 반제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이 예산 수반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안성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지요? 마을 만들기 사업은 국비가 같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인가요? 예, 있습니다. 아, 그럼 요거는 제가 과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균특으로 해서 100% 사업이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균특으로 하고 있는 거고 국가에서 나오는 거네요. 예, 예. 그럼 이거를 국가 사업에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그 국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제 지방 양여금 저기 사업으로다가 우선 시비 사업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국비를 지원받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 농식품부가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마을 그 지자체 주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보니까요. 후평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 작업소, 그다음에 갈전마을은 이제 마을 공동 급식소, 그다음에 보계면 분토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보행로 조성, 네, 원곡 반제마을 같은 경우는 반제 사랑방, 마을 신소득 재원 창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농촌 지역의 자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떤지 또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양 후평지구는 이제 금년도에 이제 사업이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갈전리하고 분토 반제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평마을은 내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요. 갈전 분토는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고 반제마을은 2021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사업이 이제 다 마무리된 지역은 저희 시하고 마을 주체하고 위스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곡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신소득 재원이 지금 창출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원하는 만큼 그 마을 소득 창출은 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경영 강화를 통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좀 그 사업을 갖다가 좀 지원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지자체가 주도로 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운영을 마을에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드는 거는 지자체가 주도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마을 안에서 스스로 지금 자체 조직으로 움직여질 수 있게 그런 운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시의 중간 지원 조직인 그 도농교류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도농교류 지원센터가 시군 역량 강화 국비 지원 사업을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부족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역량 강화 사업비를 활용해서 거기에도 이제 세부 사업별로다 부문별로다가 이제 예산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을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소득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갖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면서 이제 각기 이제 자료를 좀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잘 된 곳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서해에 있는 이제 장고도라는 이제 섬인데 여기는 이제 마을 재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회복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마을 연금 제도를 만드는 경제 조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맞는 일들을 공동 작업소에서 해서
해산물 채취를 통해서 이 얻는 수익금으로 이 주민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적립금 형태로 해서 매번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를 오신 분들은 등록만 하면 같이 공동작업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연금 형태로 해서 매번 지원을 받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방에서 가장 힘든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원이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스스로 이게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꼭 어느 지역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민들이 얼마나 그게 절실하냐, 얼마나 더 그거를 더 짜임새 있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 성과로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성시에서는 지금 이제 처음 이게 사업이 시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육도 중요하지만 절실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려 주셔야 그분들이 돈이 나오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으시면 저절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좀 많이 좀 지원을 해줄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제 안성맞춤 브랜드 5대 농산물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가공품 추진 사업에 대한 거는 또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가공품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그 안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이 가공 산업이 많이 좀 늦어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산물 센터 내에 있는 농산물 가공 센터를 활용을 해서 농산물 가공에 대한 그 교육 기초 심화 과정도 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수료하신 분들이 협동조합을 조성을 해서 각자 이제 가지고 있는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가공품을 지금 생산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 11종 정도 지금 제 기억으로는 생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이다 보면은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제 대량 유통처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농가에서 이제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을 하시고 판매하고 이제 잉여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또 소득 창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짓수는 많이 있는데 그 규모나 소득 면에서는 이제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11종 정도 이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대 농산물이 이제 배, 쌀, 포도, 인삼, 한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안성의 5대 농산물은 사실은 관광 상품화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를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먹습니다. 다만 무엇이 훨씬 더 맛있게 만드느냐에 대한 게 이제 숙제이긴 하지만 안성의 관광 자원화를 계속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가 시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이 먹거리가 그냥 우리가 뭐 모범 음식조를 가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이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특화거리를 좀 조성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조합도 하시고 하고 있는데 판로를 개척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관광 자원화 하고 있는 곳들을 인근을 중심으로 그냥 부스만 만들었고 허름하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가게처럼 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특화거리를 조성을 할 수가 없다면 시장 내에서도 한쪽을 전체를 다 해서 특화 지금 청년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좀 재생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어떤 특정한 물품으로 인해서 자꾸 만날 수 있는 그 빈도수를 높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성시에 계신 분들도 그냥 포도는 포도 축제, 뭐 인삼은 홍삼 먹으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그냥 쉽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안성에서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한다면 그걸 먹기 위해서도 일부러 더 가시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시책 사업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저희가 농민 기본소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 뭐 신청 접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되는 게 총 어떻게 되는지요? 약 한 지금 실적이 상반기 실적이 약 한 17,000여 명 정도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였죠? 그러면 17,000명. 1인당 5만 원씩 월, 월 예, 5만 원. 월이죠? 예, 월 5만 원씩 해서 연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 60만 원. 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에서 우리 안성시에서 로컬 푸드 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어디 지역이죠? 지금 저희가 그 공도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삼농협에 지금 하나 조성이 돼서 바로 오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필드 안에도 조그맣게 오픈은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그렇게 뭐 실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제가 그 공도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손님들이. 네, 로컬 푸드 매장에. 현재 그러면은 좀 관리 실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많이 이렇게 오십니까? 그래서 지금 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또 적자 폭도 늘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공도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오픈 마켓은 좀 접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꾸러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비대면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해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이제 소득 사업으로다가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자지 않습니까? 예. 제가 좀 자료 좀 제출 좀 바랄 게 뭐냐면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라고 이게 나와 있던데 안성 로컬푸드 유통센터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 위에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거는 운영의 방식. 운영 방식은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그 로컬 매장에 들어가는 기본 경비를 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매장에 기본 경비하고 지원 총괄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3년치 좀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성에 이제 여기 말고 왜 지역의 농협에서 하나로 마트에서 예, 지금 로컬 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그 로컬 푸드도 저희가 안성시에서 지원합니까? 저희가 그 농협 안에 있는 것들은 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성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영을 하는 업체와 직매장과 농협에 있는 마트 하나로 마트에 있는 직영점하고 이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보통들 뭐 매대 관리 여러 가지 다 하면서 수수료 있는데 그 수수료율이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수수료율은 이제 지금 안성시에서도 그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 관리하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건 없고요. 전혀 없이. 예, 예. 그 이제 그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로컬 매장은 다만 이제 로컬 매장 조성할 때 저희가 일정 부분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인삼조합에 개설을 하는 것도 저희가 시설비는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판매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렇게 운영되구나.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안성 그 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있는 로컬푸드점은 수수료를 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저희는 안성시에서 직영하는 이 로컬푸드는 수수료 자체는 없다. 그러니까 그 로컬 매장 자체가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그 로컬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시설비는 처음에 개설할 때 지원을 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해서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운영 경영할 수 있도록 예, 자체적인 경영할 수 뒷받침해 있도록. 주는 거죠. 예, 예. 궁금한 게 아까 직매장의 비용 관리 비용에 일부 좀 도움을 주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안성시에서 지금 1년에 한 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리고 그 세부적인 금액은 과장으로부터 좀 얘기를 듣도록 좀 예, 윤성훈 과장님 예, 농업축제 과장 윤성근입니다. 그 직매장 공도 직매장인 경우에 정확한 그 매장 지원 경비는 제가 별도로다가 자료 드리고요. 이제 아까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보충 설명해서 간단히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예, 예. 그 직매장 수수료는 이제 각 매장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1차 농산물인 경우에는 10% 정도 수준이고 카드 수수료 포함해서 한 10% 내외이고요. 그리고 가공품인 경우에는 한 13%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직매장엔 수수료 안 받는다며요. 아니 이제 그 유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그 거기에 이제 뭐 그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 결론은 판매원이나 받고 있다는 이런- 거죠? 예, 예.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 관리 실태 조사 좀 하고 있나요? 저희가 예,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건수가 한 해 어느 정도 됩니까? 적발된 건수는 네, 농지관리팀장 김양선입니다. 지금 농지 전용 허가는 지금 대부분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 협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1년에 한 1,100건에서 1,200건 정도가 협의로 처리가 되는데 실제로 허가 건수는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뭐 따로 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건 없고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45건 정도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업무 추진비 중에 보니까 2022년 3월 23일 날 이게 비타민 구입해가지고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숫자가 좀 적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혹시 공문으로 혹시 비타민 관련된 거를 코로나 차원에서 직원한테 이게 업무 추진비로 혹시 사용한 적이 있나요?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타민 받은 건 없는 거죠? 예. 받은 거요? 네, 저희가 집행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받은 거, 받은 거나 집행한 거나. 비타민을 받은 거요? 네. 그거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근무했던 직원들 대상으로 좀 받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서 나간 거네. 그 일괄로 해서 저희가 595명 중에 집행한 들어가 건 있는 이거 혹시 받은 그 기준은 어떤 거였죠? 저는 이게 별도로 이게 1,600 정도 사용된 건데 이게 27,000원짜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형태로 안 받은 분들한테도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받긴 했는데 집행되라고 공문이 날라온 적은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이 집행된 거 없고 받은 분은 계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거는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지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특은 의원입니다. 오늘 공익집불제 사각지대에 공익집불제 있지 않습니까? 공익집불제 사각지대에 해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농업농촌공익집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2020년도 공익집불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그 기간 중에 직불금 수령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직불금을 실적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오늘 국회에서 통과가 된 이후로는 이제 직불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게 되셨거든요. 네네. 그럼 내년 이제 2월부터 4월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공익 직불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거를 우리 농민들이 예. 이제 그동안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던 농민들이 이 부분을 알으셔야, 이 정보를 아셔야 예, 예.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네.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좀 홍보하시고 알려주셔서 한 농가라도 예. 이렇게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그 농업하시는 분들이 이번 개정안이 농업하시는 분들의 소득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방금 저기 우리 김학영 우리 사성 국회의원께서 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렇게 연락을 좀 주셨습니다. 그랬으니까 이게 우리 농민들이, 안성의 농민들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법안은 인근 이 농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가 혜택 받고 누구는 예, 받지 예. 않고 이게 아니라 이런 좋은 것들은 빨리 알려져서 예.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그 뭐 농업인 수당이라든지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저는 이렇게 또 이제 재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유재산 건물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6페이지입니다. 전략기획 우리 저기 여기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11건 정도 11건이네요. 총 11건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취득가액과 현재가액이 써 있는데 예, 예. 이거 지금 현재가액은 평가 받으신 거죠? 감정평가 받으셔갖고 현재가액이 써 저희가 있었을까요? 그 공유예산 그 항상 등록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 그러면 혹시 아니 제가 지난번 다른 과 거를 봤더니 예. 그 컨테이너 있잖아요. 네. 컨테이너로 된 그 관리동 예, 예. 다른 거는 다 떨어졌는데 컨테이너의 관리동은 금액이 현저히 쭉 올라갔습니다.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컨테이너 그 구입하는 금액이 그 이제 그 건축 자재 인상에 의해서 그 가액을 더 올렸다, 높게 잡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느 과는 컨테이너도 떨어졌습니다. 금액이 같은 이렇게 비슷한 예. 시기에 됐는데 구입이 됐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부서마다 이제 기준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는 똑같은 컨테이너인데도 오르고 어디는 떨어지고 뭐 일괄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가액이 나온다면은 이 기준가액 자체가 좀 이제 일괄성 있게 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갖게 되고요. 예. 혹시 로컬푸드 행복장터라고 해서 공도읍에 있는 거 네네. 여기는 133만 9천 원만 돼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은 1억 7,500만 원이었죠. 예. 근데 이게 금액 차익이 또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2016년도에 사실은 구입된 건데 이게 5년 한 5, 6년이죠? 5, 6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익이 어마하게 날 수 있는지 요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요거 좀 죄송한데 좀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 좀 답변을 해도 될까요? 네, 마케팅 팀장 이강선입니다. 이 로컬푸드 행복장소 공동주점은 안성 상휴게소에 그 당시에 휴게소 질 때 그 대지는 휴게소 측에서 무상 임대해 준 거 건물만 저희가 아니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안성맞춤 휴게소에 있는 거 지금 여쭤본 게 아니고요. 공도읍에 있는 거 행복장터 로컬푸드 직매장이요. 지금 안성맞춤 휴게소에 있는 것도 지금 제가 여쭤보기를 할 겁니다.
거기 4,400이로 돼 있어갖고. 근데 지금 여쭤본 거는 133만 9천 원으로 잡혀 있는 현재가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133만 9천 원 잡혀 있는 거 말씀해 주신 네네. 거니까. 예, 그게 상휴게소에 있는 네. 겁니다. 그거 말씀 좀 주십시오. 행복장터라고 돼 네, 있다니까요. 로컬푸드 행복장터. 네, 행복장터. 밑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행복장터 1억 7,500만 1억 7,500만 원짜리. 취득가액이 2016년도에 1억 500만 원. 7,500만 원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1억 7,500만 원이었던 게 불과 6년 만에 133만 9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의해서 2천만 원 미만짜리는 의회에 올라오지 않고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되는 거는 어느 순간에 이 133만 9천 원짜리 이게 없어질까봐. 건물. 이 지금 건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컨테이너일 수도 있고 이런데요. 이게 벼랑간에 지금 공중으로 사라질까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3천만 원으로 올리자 하는 거를 의회에 올라왔던 것을 2천만 원 기존으로 그냥 가자 해서 공유재산 그 협의를 이제 의회에 올라오는 거를 2천만 원으로 지금 이제 증액을 안 시키고 원래 있던 금액대로 2천만 원 하자 해서 지금은 그나마 이제 막아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도 5천 원으로 만약에 올라갔으면 이 그 안성맞춤 농산물 집판장인 평택 제천관에 있는 그 집판장도 지금 2억 200 정도 들여서 해놓은 것도 지금 4,4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어느 순간 없어질 수 있는, 왜냐면 내년에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 가액이 떨어지다 보면 한 2년 후면은 이거 그냥 조용히 개인한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 평가하신 요 지금 건물 가액들 있잖아요. 이 원래 현재가는 아마 사셨겠죠. 계약서가 있고 기본 취득했던 증빙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가액은 평가를 받았던 그 이 금액을 써셨을 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금액을 담으셨을 테니까 요 자료 11건에 대해서 일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이제 맞둔저 수지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맞둔저 수지를 쭉 올라가다 보면은 안성 시내에서 맞둔 호수 방향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휴게 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고속도로 IC가 곧 생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거기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이제 넓은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쉼터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농산물 판매할 수 있게끔 시에서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에서 농산물 판매할 수 있게끔 해주고 대신 화장실은 안 해주셔갖고 요렇게 이제 그 화장실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시에서 해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돈을 받고 있어요. 화장실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혹시 해주셨습니까? 저희가 해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기가 농산물 판매하는 곳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거는 거의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산물 판매장이 화장실 말고요? 예, 판매장 옆에 있습니다. 화장실. 예. 판매장도 건물이고 화장실도 여기 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같은 맥락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기 자원순환과에서는 안 해주셨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이게 그쪽에서 예. 그쪽은 설치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요 앞에 이제 하실 때 지금 이렇게 화장실 설치해 주신 거
이 호수 주변에 설치해 주신 건 산림녹지과에서 화장실 설치 2곳 해주셔가지고 증빙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 화장실은 거기서 이제 산림녹지과가 아니면 우리 이제 농업정책과일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화장실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 농산물 판매하는 곳, 예. 네,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판매장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농업정책과에서 지정하지 다른 데서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그러면 그 주민들이 갖다 놓으셨을 리는 없고, 거기서 말씀하신 거는 시에서 해줬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이제 그분들이 시에서 해줬다라고 하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해줬겠거니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저기 여기에는 지금 여 현황에는 예. 건물 현황에는 저기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7월 31일 기준이니까 언제적부터 언제적게 여기 올라온 게 아니고 우리 농업정책과 거 전체적으로 여기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누락된 거겠죠, 여기에? 근데 의원님 그거 예. 관계는 이제 제가 보지를 않아서 정확히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가 그거를 지원해줬다 그러면은 저희 공유재산은 이제 시 소유 건물이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 사업이나 뭐 해서 아마 농가가 개별로 설치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잡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그 말을 준 관계는- 겁니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걸 정확히 보지를 그러면 못해서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예, 확인해서 지금 저희가- 위치는 대충 아시죠? 어딘지 지금? 예,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은 네.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어딘지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지금 장소는 예, 대략적으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긴 하는데 네. 정확하게 그 건물에 대한 내용은 앞에 빈집 있습니다. 거기 이제 네. 고속도로 IC가 들어올 거라 아마 보상이 끝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 이제 인터체인지 만들고 뭐 이렇게 예, 거기 이제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건물 지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네. 확인 후에 별도로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도 축제를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금토일. 예, 혹시 우리 국장님 거기 나가 보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가셨습니까? 개장하는 날도 갔었고요. 네. 주말에는 제가 좀 못 가봤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희는 개장하는 날은 의회 예. 행감 때문에 저희가 참석을 못했고요. 금요일 날은 토요일, 일요일은 좀 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폐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폐막 때문에 끝까지 좀 있었습니다. 네. 폐막식 때 누가 오나 국장님이 저는 거기서 국장님을 만날 줄 알았죠. 예, 행사장에서 거기 분녀에서 나와서 뜨끈뜨끈 말아파는 잔치국수라도 같이 먹을 수 있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행사를 맡겨 놓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면 우리 농업정책과 혹시 그 행사 비용을 어디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포도축제가 서울 면민의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성 시민들이 포도축제를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요. 포도축제가 올해 몇 회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제 그 포도 축제는 사실은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 면 자체 축제거든요. 네, 몇 회인지는 아셔야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예, 되죠.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포도축제가 15회입니다. 15회. 예, 올해로. 예, 과거에 그 전 정기훈 서울면 출신 정기훈 전 그 부의장께서 이 포도축제를 만드셨습니다. 예. 예, 이제 좀 앞장서신 거죠. 혼자 하신 건 아닌데 앞장서셔갖고 했는데 제가 15년 전에 본 포도축제와 어제 본 포도축제는 이번에 15회 차에 본 축제는 강산도 10년이 아니라 요즘 5년이면 바뀐다는데 계속 이렇게 발전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포도축제가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면은 포도축제에
그 포도 아가씨도 선발대회도 했고 거기에 가보면은 포도 엑기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와인 그리고 포도박물관 그쪽에서 해갖고 이제 와인도 볼 수 있고 해서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포도 축제가 정말 왁자지껄 버끌버끌했습니다. 건데 정말 썰렁하고 외지에서 왔다가 포도 가격이 착하냐? 포도 판매 가격도 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참여를 몇 군데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성에 있는 포도 농가들이 30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50곳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보온 대추 축제를 가보면요. 대추 판매하는 농가가 한 50군데, 70군데가 양쪽으로 쫙 자기네 직접 농사지은 대추들을 양쪽으로 판매를 혹시 가보신 우리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으로 대추를 파는 자체가 장관입니다. 그거 보러 갑니다, 그냥.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덤도 조금씩 이렇게 맛배기라고 그래갖고 대추도 몇 알씩 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자체가 축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 농가 몇 군데 팔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포도 가격은 비싸고 왔다 간 사람이 아이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포도전 하나 변변한 것도 없고 포도 품평해서 금은동상을 했습니다. 제가 전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과거에 계셨던 분이에요. 네, 포도를 개발하셔가지고 당도를 높이고 품종 좋은 걸로 계속 하셨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습니다. 행사를 보시고 만족하십니까? 마음이 아프시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포도 아가씨도 없어졌을 뿐더러 이렇게 포도 축제장에 국장님이 와서 거기 마무리하는데 직접 보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5개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5개과 과장님들이 서로 협조하셔갖고 축산가는 하다못해 소고기 뭐 이런 거, 포도 즙이라든 효소죠. 이런 거라도 해서 이렇게 시식 코너라도 좀 만들고 와인 삼겹살 좀 구워가지고 한 점 들어보라고 이런 먹거리 코너도 좀 만들고 친환경 기술센터 보급에 하시는 과에서도 나와서 친환경적으로 만든 고추 예를 들면 고추 큰 거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아니요 저 잠깐만요. 자 호박 이런 거 하고 창피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안성 축제가 정말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끝날 때 거기 딱 누구 계셨는지 아십니까? 시장님은 여러 가지 일 사정으로 시장님은 못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거기 담당 공무원들 수고했다고 좀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보완점을 좀 찾아서 이런 부분들을 또 조금 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행사비 받아놓고 나서 거기 그냥 한마디로 각설이하고 그 야시장 와가지고 놀다간 두 번 다시는 포도축제에 안 온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서 의원님 지적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축제 자체가 면에서 하는 자체 축제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을 미처 못 쓴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뭐 예를 들어 화성도 포도 축제 이런 거 하면서 지역적인 게 아니고 시 전체적인 이런 축제로 이제 승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나 행사나 내실적인 면 이런 측면이 좀 차원이 좀 다른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포도 축제도 사실은 그런 지금 의원님 지적 사항대로 시 전체 포도농가가 다 어우러져서 시에서 하는 주관하는 축제로 다 승화가 돼야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좀 아무튼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신경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 좀 더 노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딱 한 말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포도 아가씨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지으신 포도 아저씨, 포도 아줌마, 며느리일 수도 있고 아들, 딸일 수도 있고 손주가 와서 저희 집 할머니가 이렇게 농사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와서 포도를 홍보하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포도로 만든 각종 음식들 예, 예. 개발하고 또 저는 가장 아쉬웠던 게 면별 예. 일주기 인삼이 요즘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면은 와서 인삼튀김이라도 해준다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들 다양하면은 그 프로그램들이 한쪽에 쫙 이렇게 나열돼 있어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그 품평회를 했는데요. 금은 동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바닥에 그냥 소쿠리에 시커먼 이 강우리에 찢어지 그것도 다 낡아 빠진 강우리에 거기에 덜려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서 3일이면 3일 동안 그 포도 손 못 대게 관리해 주시고 거기서 사진도 찍게 해줬다는데 그 텐트가 어르기 다 진 텐트 속에서 포도만 거기에서 무슨 덩그랗게 놓여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 안 좋았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좀 더 관심 가지시고 면민축제라고 할지라도 안성시민 전체가 즐기고 또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참 잘하고 있구나, 여기 좋구나 이런 이야기가 들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황은희 의원님. 네. 저희 안성맞춤 브랜드 16년 연속 퍼스트 브랜드 대상 수상하셨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원래 안성 맞춤이었, 원래 예전에 이게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자에 지읒을 뺀 이유가 고유명사처럼 쓰기 예. 위한 거였나요?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처음에 왔을 때 왜 맞춤이라고 안 하고 맞춤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아, 상표 등록이 그럼 예. 아예 맞춤으로 돼 있는 예. 건가요? 어쨌든 지금 저희 안성맞춤 랜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다 지읒 받침으로 네네. 돼 있고 일반인들이 검색을 할 때 당연히 지읒 받침 표준어로 검색을 하는 상황이면 이게 맞춤이 브랜드 파워가 있으려면 그 정도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이상은 맞춤으로 검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안성 맞춤으로 맞춤 고유 브랜드 우리 5대 농산물 있잖아요. 특산물 있잖아요. 그 안성 한우로도 검색을 해보고 안성 맞춤 한우로도 검색을 해보고 뭐 인삼 포도 다 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안성 맞춤으로 검색했을 때 검색량이 훨씬 적었어요. 쇼핑 같은 쇼핑 사이트에서 어쨌든 요즘은 온라인상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고 온라인상 판매에서 몇 건의 상품이 검색되느냐가 굉장히 판매랑 직결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다들 등록을 하고 올리는데 한우 같은 경우에 안성 한우 하면 261건이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이 되는데 그냥 안성 맞춤 한우 하면 99건, 인삼 같은 경우에는 포도 같은 경우에는 안성 맞춤 포도 하면 한 건도 검색이 안 됩니다. 근데 안성 포도 그냥 검색을 하면 352건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봤을 때 안성 맞춤이라는 게 이게 고유 브랜드로서의 그냥 안성배, 안성 인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단순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볼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퍼스트 브랜드 대상 수상한 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장점이 부각이 돼서 연속으로 수상이 되는 건가요? 그건 그 퍼스트 브랜드 시상하는 주관 기관에서 자기들이 그 각종 브랜드를 다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주관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안성 발음이 조금 맞춤하고는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할 때는 그냥 안성 맞춤 뭐 이렇게 하면 다 통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서 아마 좀 소통이 잘 된다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도 시상식에 한번 가봤는데 이제 거기 관계자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성 맞춤 하면은
뭐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명은 잘 지은 것 같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그 처음에 브랜딩 할 때 그때는 아마 그 비육 관계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등록할 때 네네. 등록하는 심사 과정에서 아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브랜드 대상이 단지 이름만 갖고 주는 건 아닐 것이고 뭐 이게 유통이나 판매 활동 같은 거를 다 같이 보는 거죠. 예, 저희가 홍보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색할 때 안성 한우, 뭐 안성 포도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안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안성 맞춤 포도, 안성 맞춤 한우가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성 맞춤이라고 홍보가 돼서 안성 맞춤으로 검색하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포털에 들어가서 뭐 안성 뭐 한우, 안성 포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안에 이제 우리 안성 맞춤 그 브랜드에 있는 그 상품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니 안성 한우를 검색했는데 안성 맞춤 한우가 들어가는 거는 이 브랜드로서의 역할 자체를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성 한우를 검색을 해도 나오는 것이라면 안성 맞춤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네임밸류나 가치가 제대로 조명을 받고 있느냐,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우리 단적으로 한우를 예를 들면 한우 하면 횡성을 떠올리지 안성을 떠올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아직은요. 물론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조사 같은 것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해봐야 될 것 같고, 브랜드라면 브랜드 네이밍이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상업적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원래 여기에도 목표가 온라인 쇼핑몰 체계 구축이라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따로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쇼핑몰에서 많은 상품이 저희 상품이 검색이 되도록 하는 게 저는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브랜드 대상 요 관련된 혹시 뭐 자료나 기준 같은 게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농산물 센터가 저희 안성에 2개가 있는 거죠? 로컬 매장이요. 네, 예. 아니 로컬 매장 말고 그 전처리 시설 할 수 있는 저온 LPC 시설. 네, LPC 예, 예, 시설. 예. 그게 2개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 시에서 그 지원한 게 원예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그게 양성이랑 미양에 있는 건가요? 서운에 지금 하나 신축한 게 있고요. 요 대덕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중앙에서 운영하시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협 중앙에서 이제 설치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처리 시설 좀 예, 여쭤볼게요. 저희가 작년인가 저기 변화를 시도를 하려고 전처리 시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기존에 없었을 때랑 있었을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전처리 시설 APC는 그런 뭐 이렇게 농산물을 수거해다가 1차 가공해서 뭐 납품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배나 포도나 뭐 이런 과체류를 납품을 받아서 거기서 재포장을 해서 납품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말씀드리는 1차 가공 시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 저는 이게 지금 기사를 보고 네.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농협 중앙에 있는 시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있어요, 안성에? 저희 소유가 아니고 그거는. 안성에 있긴 합니까? 예. 어디에 있죠? 그게 미양인가요? 아니 우리 거 말고 농협 중앙에서 하는. 예. 어디? 신선 편의 시설. 어디 있다고요? 모산 대덕 모산. 대덕이요? 이것도 농협에서 그러면 하는 거고요. 예. 그럼 저는 이거에 전처리 시설에 관련해서 관심이 조금 많아가지고 예. 저희 안성에서 시에서는 그러면은 전처리 시설을 좀 관여를 못하는 상황인가요? 지금 그러면?
농협에서 관련한 하고 이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네. 그 전처리 시설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학교급식 납품할 때 네. 그때 이제 전처리해서 보내다 보니까요. 저희가 학교급식 납품을 이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하고 그 협약을 맺어서 대부분 그쪽으로 납품을 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 거죠. 있어도 시설을 있어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질 않은 거죠. 대부분이 다 이제 그 학교급식에 관련된 것들은 농수산진흥원하고 협약을 계약 재배를 해서 그쪽으로 다 납품을 해버리니까 그쪽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필요한 시설 계약을 해서 하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 시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행감 끝나고 제가 따로 그냥 예.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